자, 이번 시간에는 보안 솔루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보안 솔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안 솔루션 종류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시스템 보안 솔루션이 있겠죠. 그리고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보안 솔루션 또는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컨텐츠와 관련된 거는 컨텐츠 솔루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보 유출 방지, 컨텐츠 유출 방지,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컨텐츠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그리고 그 밖에도 어떤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보안 관리 시스템, 보안 관리 솔루션이 있을 테고요. 보안 관리 솔루션이죠.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증과 암호에 해당되는 인증 및 암호 보안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는 웹 방화벽, 그리고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 그쵸? 그리고 뭐 네트워크 접근죠, 그리고 통합 보안 시스템, 그리고 여기 이제 웹 방화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웹 방화벽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위와 같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 웹 방화벽이 있고,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방화벽이 있죠. 웹 방화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방화벽에는 이런 식으로 웹 방화벽, 그리고 네트워크 방화벽이 있습니다. 자, 웹 방화벽을 보통 웹 파이어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웹 방화벽을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래서 이거를 WAF라고 하기도 하죠. 웹 방화벽. 네트워크 시스템 방화벽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침입 탐지 시스템도 네트워크 보안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그동안 앞서 배웠던 침입 탐지 시스템, 그 다음에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죠. 침입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해당이 됩니다. 침입 탐지 시스템을 뭐라고 그랬죠? IDS. IDS는 Intrusion Detection System입니다. 이거는 Intrusion Detection System. 그 다음에 침입 방지는 IPS라고 했어요. 자, IPS. 이 IPS는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Intrusion 방지 Prevention System. 그렇죠? 침입 탐지 시스템, 침입 방지 시스템.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침입 차단 시스템에는 디도스 차단 시스템도 따로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도스 차단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안티 디도스 시스템이 안티 디도스 시스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자, 요거는 무선이기 때문에 와이어리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와이어리스, 그렇죠? 와이어리스 무선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 되겠죠. 인트루전 프리벤션 방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를 WIPS라고 합니다. 자, 요거 IPS에 W만 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접근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죠. 네트워크 접근 컨트롤. 그래서 이거를 NA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합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합 보안 시스템을 Unified Threat Management라고 해요. Unified Threat 위협이죠. Threat 관리. 이건 뭐예요? UTM이라고 그러죠. UTM. 이거를 통합 보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해서 가상사설망이라는 게 있죠. VPN, Virtual, 그렇죠? Private Network,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주요 네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중에 자,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웹 방화벽이 있고요. WAF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화벽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 파이어월이 있고요. 파이어월 2가 빠졌네요. 네트워크 방화벽, 그 다음에 IDS, IPS, 그리고 WIPS가 있다고 그랬죠. 무선 방지 시스템,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인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통합 보안 시스템인 UTM, VPN, 가상사설망, 이런 것 등이 이런 네트워크 방화벽, 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해당되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웹 방화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웹 방화벽 일반적 그 네트워크 방화벽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보안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웹 방화벽이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웹 애플리케이션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얘의 기본 역할은 뭐가 돼요? 웹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시퀄 인젝션이라든지 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XSS, 그렇죠? 이와 같은
웹 공격을 탐지를 하죠. 얘는 어떤 웹 공격을 탐지, 그리고 차단, 뭐 이런 기능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직접적인 웹 공격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또 정보 유출에 관련된 방지뿐만 아니라 부정 로그인 방지, 그리고 웹사이트 위변조 방지 등의 이러한 웹 방화벽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정보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 방지, 그 다음에 부정 로그인, 그리고 위변조, 웹사이트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정보 유출이라고 하면 개인정보죠.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웹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이런 것 등이 포함된 그런 그런 파일들을 웹을 통해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또는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웹 방화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정 로그인인데 이런 부정 로그인 역시 뭐 예를 들면 무작위 공격 같은 경우에 브루트 폴스죠. 자, 요런 어떤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에 대한 제어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웹 방화벽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한 위변조. 자, 웹사이트에 대한 위변조는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위변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을 웹 방화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인데요. 얘를 WIPS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입니다. 얘는 허가되지 않은 그런 무선 단말기에 대한 접속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되지, 즉 인가되지 않은 무선 단말기의 접속을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안에 취약한 AP, 그 AP를 탐지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인가되지 않은 무선 단말기의 접속, 무선 단말기의 접속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선 장비 중에서 보안에 취약한 무선 장비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AP가 있죠. 액세스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액세스 포인트. 그래서 이런 무선 공유기를 탐지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 그리고 방화벽과 같은 어떤 유선 방화벽, 파이어월이죠. 유선 방화벽과 유사하게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무선 랜 환경에 이런 WIPS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와 같은 이제 보안 위협으로부터 탐지를 하고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입니다. 자, 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솔루션이에요. 얘는 NAC라고 그랬어요. NAC, 그죠?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얘는 과거의 그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보안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IP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IP 관리 시스템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단말기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를 할 때 이를 제어를 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단말기가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할 때, 자, 그때 통제하는 기능, 탐지하고 차단하고 하는 시도할 때 통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제어나 어떤 통제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내부 네트워크에 바이러스나 또는 웜이 있는지 그런 어떤 보안의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단말기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이거 NAC라고 그래요. 이거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제어 방식이라고 하면 먼저 접속을 하는 그런 단말기와 사용자가 정상적인 그런 단말기와 사용자인지를 인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단말기의 어떤 정상 여부, 즉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정상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 이거를 먼저 예, 인증을 합니다. 먼저 단말기와 사용자가 정상인지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치죠.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인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접속을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라든지 또는 단말기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무결성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성공되면 무결성 검증을 합니다. 무결성 검증. 그리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접근을 허용을 합니다. 접속 허용. 그래서 이 무결성 검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백신과 같은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백신과 같은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적인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는 거야. 이제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접속을 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인증을 거치고 나서 접속을 허용하는데, 인증 성공하고 나면 접속을 허용하는데, 여기서는 무결성 검증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통합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통합 보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또는 자, 여기는 방화벽, 그리고 침입 탐지 시스템, IDS와 같은 침입 탐지, 그리고 방지 시스템 또는 가상사설망, VPN이죠. 가상사설망 또는 뭐 안티바이러스, 여러 이러한 보안 기능을 하는 안티바이러스나 또는 어, 이메일 필터링, 웹이나 이메일 필터링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 등을 하나의 장비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솔루션, 통합해서 제공하는 이러한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제공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죠. 보안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장비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전부 보안 장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비만 있으면 이런 보안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성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안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편리할 수 있겠죠. 보안 관리상의 편리, 즉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러한 각각의 기능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장애 발생 시, 물론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 발생 시에는 모든 보안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보안 기능에 영향을 미침. 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통합 보안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단말 솔루션에 대해서, 즉 시스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시스템 보안 솔루션입니다. 시스템 보안 솔루션에는 스팸 차단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 운영 체계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먼저 스팸 차단 솔루션을 보면, 스팸 차단 솔루션은 이제 요거를 스팸을 차단하는 안티 스팸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안티 스팸 솔루션. 말 그대로 이제 요거는 스팸은 이메일이죠. 이메일과 관련된 이메일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휴대폰에도 이러한 스팸이 많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휴대폰과 같은 이러한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에게 본인이 원치 않는 어떤 광고성 정보들, 이런 광고성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 또는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원치 않는 그러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우리는 스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러한 스팸을 차단하는 솔루션이 바로 스팸 차단 솔루션이라고 해요. 안티 스팸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스팸 차단 솔루션들은 메일 서버가 있으면 메일 서버라고 한다면 메일 서버 앞단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그죠? 메일 서버 앞단에 위치를 시켜서 이제 보통 프락시 서버로, 그죠? 프락시 메일 서버로 동작을 시킵니다. 프락시 메일 서버로 동작을 합니다. 메일 서버로 동작을 시키게 되죠. 스팸 메일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이 프락시 메일의 서버에서 조사를 하죠. 검사를 하죠. 그래서 메일에 대한, 즉
스팸 차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메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전송이 되는 메일에 대한 본문 검색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갈 때 메일 본문에 대한 검색 기능을 하죠. 그래서 내부의 어떤 중요 자료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지, 즉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방지 기능을 얘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부에서 메일 서버 앞단, 여기가 이제 내부 이렇게 이제 보고요. 웬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이라 한다면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메일 본문 검색 기능을 통해서 외부로 정보들이 빠져나가지 않는지와 같은 이런 스팸 차단 이외에도 이런 확장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스템 보안 솔루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팸 차단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예, 보안 운영 체제를 Secure OS라고 그러죠. Secure OS. 자, 보안 운영 체제는 운영 체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운영 체제에 내장되어 있는 문제점, 운영 체제에 내장된 어떤 결함이 있을 텐데, 이 내재된 결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취약점이나 뭐 해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점, 즉 해킹, 이런 해킹으로부터, 취약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안 기능을 의미합니다. 더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커널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보안 기능이 통합된 보안 커널, 요 보안 커널을 추가로 요 운영체제에다가 인식하도록 한 겁니다. 보안 커널을 추가로 인식한 추가로 이식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추가한, 알기 쉽게 추가한 운영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즉 열려있는 그런 취약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차단을 해서, 자, 취약점들을 모두 취약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취약 서비스를 모두 차단합니다. 모두 차단하여 계정 관리라든지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보안적으로, 물론 좀 더 불편하겠죠. 그죠? 계정 관리 및 서비스 관리를 이런 체계적인 보안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운영 체제를 의미합니다. 관리를 체계적 보안 관리해주는 보안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운영 체제를 보안 운영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Secure OS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시스템 보안 솔루션은 이와 같이 스팸 차단 그리고 보안 운영 체제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다. 여기서 스팸 차단에는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이 있어요. 메일에 대한 스팸 차단 기능뿐만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그 유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기능과 같은 이런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거는 예,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가 갖고 있는 그런 취약 서비스를 모두 다 차단시켜서 계정 관리라든지 서비스 관리를 예, 좀 더 체계적으로 보안성을 갖춘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운영 체제를 보안 운영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운영 체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결함이 있는데, 이런 결함, 즉 취약점, 즉 취약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해커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함이 보이지 않도록 운영 체제를 보안 체계를 갖춘 어떤 그러한 운영 방식의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안 커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 보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그런 보안 솔루션과 그리고 보안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및 암호 솔루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